1번도 안 해도 되고 너 무턱 아닙니다, 너 돌출입 아닙니다, 집에 가세요 하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수술이 능사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수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입니다. 오늘은 무턱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턱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턱이 없다 해가지고 무턱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이 맨디블이 아니구나. 영어로 하는 게 제일 쉽긴 한데, 하악이 후퇴되어 있는 거는 맨디뷸라 리트로네티즘이고 턱 끝이 후퇴되어 있는 거는 리트로지니아라고 얘기하고요, 턱 끝이 뒤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그냥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이크로지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사람들이 내가 무턱일까 아닐까 느끼는 거는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턱을 딱 잡았을 때 입술이 먼저 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턱일 수도 있겠구나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코 밑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니면 내 얼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림자가 많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턱을 들면 그림자가 안 생기겠지만 전방 주시를 정확하게 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무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부분 얼굴이라든지 광대에 비해서 여기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무턱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턱인지 인지를 못하고 입이 조금 튀어나온 것 같다, 실제로 튀어나온 경우도 있지만 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위에가 돌출입이다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저 턱이 너무 부족한 건데, 아래 턱이 너무 없잖아, 뒤로 들어가 있고 턱 끝이 너무 부족하잖아, 무턱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면 돌출입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구나,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살면 되잖아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무턱이 조금 심하거나 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래 턱이 조금 작은 사람들은 턱관절에 조금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작은 편인데요, 교합을 맞추려고 할 때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아랫니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담으려고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내밀게 되는 거죠.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다 쓸려 있어요. 무턱인 사람들 보면 마모가 좀 많이 돼 있죠. 수면 호흡 장애, 쉽게 얘기하면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숨 쉬는 공간이 우리 여기 있는데 아래 턱이 작거나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설골이랑 아래 턱뼈 사이에 있는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근육들도 전부 다, 조직들이 전부 다 뒤로 밀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은 심리적인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수술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수술로 해결하는 방법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수술로 생각하는 거는. 턱끝 수술, 그리고 아래턱 수술, 그 다음에 위턱 수술, 아래턱 수술 같이 하는 거. 생각보다 환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필러를 맞는다든지 지방 이식을 맞는다든지 하면 안 되냐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가급적 실제로 뼈가 들어가 있는 무턱이라고 하면, 리트로지니아라고 하면 뼈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러랑 지방 이식을 맞았던 사람들이 저희한테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중력 때문에 이 조직들이 많이 내려가요. 필러랑 지방 이식을 맞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뼈를 앞으로 내는 것이 수술도 상당히 간단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턱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라서 앞으로 내면 되는 건데, 나는 뾰족한 걸 좋아해, 나는 조금 길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좀 넓게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모양에 따라서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턱 끝을 앞으로 내는 방법은 자기 턱 끝 뼈를 앞으로 잘라서 내는 것이 가장 좋다. 턱에 힘을 빼고 있을 때 아랫니가 윗니에 비해서 많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고 있는 경우,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아래턱이 같이 앞으로 나오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냥 턱 끝 수술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아래턱을 다 끄집어내려고 하지, 저 새끼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래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래턱이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악 후퇴증 같은 경우에는 하악 전진 수술이 답입니다. 오케이? 돌출입이라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출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턱도 부족하고 위에도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턱을 조금 뒤로 집어넣고 아래턱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근데 이제 위턱을 뒤로 넣으면
아래턱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적거든요. 양악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전술이 뭔지 아실 거예요. 무턱은 반대로입니다. 위턱은 뒤로 들어가고 아래턱은 나오고 하면 그 여지가 부족하니까 아래턱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들어주는 거죠. 더 들어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코도 엄청 높고 하기 때문에 위아래 턱을 다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외모가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코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으면 다행이지만. 근데 이제 돌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 돌출입인 것처럼 보이고 하면 전부 다 앞으로 이렇게 양악을 전진하는 양악 전진 수술을 해버리면 원숭이가 된단 말이지. 그거 우리 영상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역회전 수술을 하면 안모가 진짜 괜찮습니다. 이번에 양악수술 학회에서 제가 발표도 했는데 이 역회전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높지 않고 교과서에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술해보니까 물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심미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기능적으로도 자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좋은 수술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턱일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턱끝만 하는 턱끝 전진술, 아래턱 전체가 앞으로 나오는 아래턱 전진술, 하악 전진술, 위턱까지 같이 하는 양악 수술. 양악 수술의 방향은 위아래가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좋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가 한국 사람에게는 되게 많기 때문에 역회전술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발치를 해서 치아 교정을 했던 경우 안 했던 경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니? 근데 무턱은 다행인 게 뭐냐면 3번이 안 되면 2번을 선택할 수 있고요. 2번이 안 되면 1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걱턱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1번도 안 해도 되고 너 무턱 아닙니다. 너 돌출입 아닙니다. 집에 가세요 하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수술이 능사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수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턱 수술 1번, 2번, 3번에 관련된 한계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 내가 무턱인데 나 지니오플라스티 어드밴스 정도만 하면 돼. 아니면 투조 해야 돼. 투조. 교정도 하면 되지. 무턱 돌출입이지. 무턱 돌출입. 전형적인. 약간 수면 무호흡은 없지. 코골이가 좀 있지. 코골이. 어릴 때는 안 골았는데 살이 찌면서 하하 웃지 마라. 니는 코 안 고나?